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도사 애국TV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은 적폐청산, 국정농단, 사실은 이 말이 어떤 뜻인지도 잘 알 수가 없어요.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옛날에 뭡니까? 그 김영삼 정부 때는 뭐 역사 바로 세우기라 해가지고 그 말은 뭐 좀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적폐 뭐 너무 어려운 한자 용어를 쓰니까 사실은 쉽게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의 에너지를 소모를 하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과거의 일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데 김영삼 정부가 역사를 바로 세운다고 해가지고 그때도 국가의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뭡니까 낭비를 했는데 근데 과연 역사가 바로 섰습니까? 결과에 자기 아들은 비리 혐의로 감옥을 가고 또 국가 경제는 파탄이 나고 부도가 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아가지고 IMF의 어떤 뭡니까 지원을 받고 근근히 회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그나마 이 김영삼 정부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명분은 있었지요. 오랫동안의 어떤 그런 이제 군사 정부에서 이제 문민 정부로 넘어왔다는 그런 명분은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아무 명분도 없고 뭡니까 오로지 자기 진영과 반대되는 그런 생각이 갖고 있으면은 무조건 적폐로 몰아가지고 다 감옥 보내지 않습니까? 자, 우리 건국일에 무슨 혁명 정부도 아니고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전임 정권의 국정원장 뭡니까? 3명을 전부 다 감옥 보내고 또 뭡니까? 청와대 근무했다는 이유 하나로 비서실장이야 많은 사람들을 다 감옥 보내고 정말 이 우리나라의 에너지가 이런 쪽으로 소모를 돼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로 잘못했으면은 감옥을 가야 되지만은 적폐라는 올가미를 만들어 가지고 뭡니까? 국민을 착시 현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정적들을 치는 수단으로 만들면은 역사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분은 나이가 근 80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국가에 공헌한 부분도 많아요. 오랜 공직 생활하면서 국가로부터 훈장도 한 2분인가 받고 검찰총장도 하고 그런데 무슨 블랙리스트라 해가지고 올가매가지고 그런 단편적인 부분 하나를 가지고 충분히 불기소 기소로도 뭡니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실형을 때려가지고 80이 되는 그런 정말로 건강도 안 좋은 신분을 감옥에 저렇게 가다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분 가정사로만 보더라도 그분도 뭡니까 아픔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중앙대 뭡니까 의대를 나와가지고 의사 생활을 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식물인간으로 뭡니까 자식이 뭡니까 아들이 뭡니까 아프면 그만큼 마음이 아픈 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한 거는 전부 다 묻어버리고 무슨 블랙리스트라 해가지고 지금 정부는 그 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뭡니까? 감옥 안 보내잖아요. 제가 단순하게 한 가지 예만 들게요. 얼마 전까지 청와대의 대변인을 했던 김의겸이라는 사람은 한겨레 신문 때 오랜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겨레 신문 때 기자를 하면서 톡 기사로 뭘 썼나 그러면은 뭐 국정농단의 어떤 이런 뭡니까 국정농단도 아니지만은 이런 어떤 뭡니까 이미지를 만드는데 뭡니까 정동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뭡니까 스포츠학 박사까지 받은 사람인데 이분이 스포츠 이제 센터를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최순실이 거기 가가지고 스포츠 좀 의학적인 어떤 뭡니까 치료를 받은 거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이 최순실의 단골 마사지 센터장이다. 이렇게 대문짝하게 톡 기사로 한겨레 신문에 보도를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마사지라는 이미지가 좀 불법적이고 대표적인 그런 이미지가 많지 않습니까? 앞도 뒤도 다 절미하고 딱 그렇게 서붙여 가지고 뭡니까? 이래 국민들을 착시하게
처음으로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뭐 이렇게 이제 그게 보온이 됐는지 이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언론은 뭡니까? 딱 공정해야 되고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보도를 해야 그게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본인한테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언론인은 사실은 언론인으로 남는 게 그게 훌륭한 언론인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뭡니까? 언론인 생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장관들도 뭐 부동산 투기 민주당 쪽은 또 좋게 보도를 하고 뭐 이렇게 뭡니까? 이게 바로 정권하고 언론하고 유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뭡니까? 자기를 대변인으로 뽑아주는데 그거는 비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분은 청와대에 들어가 가지고도 뭡니까? 흑석동이라는 재개발 단지 개발되는데 모든 자기 재산을 뭡니까? 다 여기에 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민은행에다가 대출 자격 요건도 안 되는데 10억이라는 돈을 뭡니까? 또 대출을 해가지고 자기 살고 있는 집은 전세 자금을 빼고 뭡니까? 자기는 청와대 간사로 들어가고 똘똘 말아가지고 전부 다 흑석동 재개발 지구에 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자기 재산의 100%만 투기를 하더라도 100%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투기를 못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의 3배가 넘는 돈을 투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흑석동에 이 사람이 투기를 하고 나서 3개월 뒤에 거기에 뭡니까? 시행 인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인허가 떨어지면 이게 이제 급등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자기는 뭡니까? 자기 재산의 300까지 이렇게 투기를 하고 이렇게 뭡니까?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앉았으면 당연히 이런 사람이 적폐 대상 아닙니까? 여기에서 한마디라도 언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자 반대편에 있었던 누굽니까? 전에 이제 그 기무사 사령관을 하셨던 이재수 사령관님, 제 이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재수 사령관님 같은 분은 육사를 나와가지고 평생을 국가와 나라를 위해 가지고 헌신을 한 아주 훌륭하신 군인이에요. 이분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인도에 국빈 방문으로 가가지고 있는 그 바쁜 와중에 국내에다가 뭡니까?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 기무사령관 이 사람 특별조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세월호 뭡니까? 불법 사찰이 있었는지 뭐 개업 문건이 있었는지 대대적으로 독립수사단을 만들어라. 그거는 뭡니까? 사실은 어지간하면은 며칠 있으면 또 한국 오잖아요. 한국 와가지고 무슨 그런 일이 있는지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그래 지시를 해도 되거든요. 그게 무슨 국가에 무슨 난리가 났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국빈 자격으로 가가지고 그 바쁜 와중에 그렇게 저는 전화를 그렇게 지시를 한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그걸 독립수사단까지 또 수사단이 있는데 또 독립수사단까지 만들어가 조사를 해라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건이 뭡니까? 법원에까지 갔지만은 그 판사님이 이거는 죄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영장을 기각했는 겁니다, 이게. 참, 영장, 죄가 안 되는 사안을 그 국빈 방문을 하러 인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특별 지시를 내리고 또 귀국을 해가지고 군 간부 회의에서도 세월호 불법 사찰에 대해서 엄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은 사실은 뭡니까? 특별수사관을 만들었으면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게 그게 또 일반 상식일인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또 그런 뭡니까? 힘을 가시를 하고 이러면은 정말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힘을 가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것들은 어떻게 무슨 적폐의 대상이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뭡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뭡니까? 국민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그분한테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국민 한 분 한 분의 에너지가 그 사람의 어떤 뭡니까? 그 대통령이라는 그 직책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공정하게 써야 되거든요.
내하고 반대편 되는 데는 뭡니까? 그거를 뭡니까? 에너지를 완전히 막 100%다 쓰고 내 편한테는 뭡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한 1%만 쓴다든지 안 쓴다든지 그러면은 정말로 국민이 허탈해지는 거거든요. 김의겸이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뭡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서민들이 10억이라는 대출을 담보 요건이 옳게 안 되면은 과연 할 수 있습니까? 뭐 불가능하잖아요. 1,000만 원도 못 내요. 이런 분이 이제 그게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데 자기 재산 외에 또 뭡니까? 이 들어갈라 하는 이 건물을 담보를 잡고 대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명의 이전도 안 된 상태에서 또 10억이 대출됐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자, 국민은행도 조사를 해라 그러고 이걸 대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조사는커녕 대변인 관두는 그날 뭐 같이 점심을 먹고 뭐 도로 걱정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정말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뭡니까? 정말 공정해야 되거든요. 야, 이거 정말로 대한민국 적폐청산이라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해도 너무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가의 사건 사고가 자꾸 나요.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 대한민국 축구장에 50배가 되는 그런 면적이 여의도 정도 면적 되는 그런 땅이 뭡니까? 전부 다 사냐가 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6.25 동란 겪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사람들이 뭡니까? 연료가 없어가 산에 가서 나무 다 베쓰고 민둥산이었어요. 자, 그런 민둥산을 어려울 때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녹색 사업을 막 해가지고 산에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심어가지고 정말 지금과 같은 울창한 그런 뭡니까? 정말 좋은 산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런 산을 정말로 뭡니까? 다태아 먹고 그것도 KBS라는 국영방송은 재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대 뭡니까? 김재동이라는 뭡니까? 누가 봐도 이 친구는 뭡니까? 좀 편향된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사실 그런 사람을 시사 프로그램에 앵커로 앉힌다는 자체가 그게 방송이 편파적인 거거든요. 어떤 시사 방송이라는 것은 딱 중도를 갈 수 있는 사람, 어느 정도 그리고 학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앉혀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격도 떨어지잖아요. 이 뭐 개그맨을 갖다가 시사 그러면 말 좀 잘한다고 앉혀놔 가지고 그 방송 틀어준다고 KBS 공영방송은 재난방송도 안 하고 KBS가 재난방송을 좀 빨리 했으면은 대대적으로 했으면 어떻습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뭡니까? 민간인들이 불 끄러 갔으면 불이 그렇게까지는 안 번졌거든요. 야, 우리가 국가의 에너지를 대통령부터 뭡니까? 이 에너지를 공정하게 국민 경제를 위한다든지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쪽으로 써야 되는데 상대방 때려잡는 데만 이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국가에 뭡니까? 재난 사태가 와도 대처가 자꾸 늦어지고 뭡니까? 김의겸이라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청와대 대변인은 투기로 은해가지고 물러나는 이 마당에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뭡니까? 그리고 국가와 나라를 위해 가지고 평생을 헌신했던 이재수 장군님 같은 분은 상을 주도 뭐 할 건데 외국에 뭡니까? 국빈 방문 그 바쁜 중에서도 독립수사단을 꾸려 조사하라 그러고 그리고 그 조사해가지고 뭐 된 게 있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법원에 영장이 기각됐어요. 오죽했으면 그 판사님도 기각을 시켰습니까? 그러면 그거로서 끝나야 되는데 또 뭐 다른 거 없나 조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 이분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정말 군인이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죽음밖에 더 있습니까? 이 사람은 죽음으로 항변했는 거예요. 야, 이 정부 정말로 정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나라 망하고 나면은 좌파고 우파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